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보이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보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오프닝 멘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천간의 8번째 기호 이 신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간지체계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간 10개와 그리고 지지 12개 이 각각의 기호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일종의 기호학인데 그 기호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내 사주 그리고 타인의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간 신금은 세련되고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이 고서에서 말합니다. 혹은 결실이고 그 자체로 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천간 신금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지 오늘 신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만약 내 사주에 신금이 있다면 어떤 잠재력과 신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서는 신금일간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천간의 운동성은 모두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경금과 신금은 천간의 큰 흐름에서 보면 실력 행사와 권력 행사 또는 실속을 차려가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령 나무의 성장 단계로 보면 과실이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가 경금이 되고 또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 있는 이 단계가 바로 신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수원에 가면 일꾼들이 죄다 나무에 서서 배며 사과며 포도, 복숭아 등을 땁니다. 이런 모습이 신금입니다. 그냥 뚝 하고 따기도 하지만 안 되면 이렇게 과위로 칼로 그 꼭지를 싹둑 자르기도 하고 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잔인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행동들이 즉 천간 금운동의 권력 행사이자 실력 행사이자 결실을 얻는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딸 때 혹시나 열매에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과일로 정교하게 잘라서 가치 있는 상품을 구별하는 이 모든 행위가 신금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의 단계는 열매 즉 실속이 있지만 때론 냉정함을 요구하는 단계인 것이죠.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보면 이 실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치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 또 과위로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낸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밀하고 섬세하고 예리하고 이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때로는 깐깐하고 예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은근히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자기 강박이나 혹은 완벽주의 이러한 같은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더 심하면 이 결벽증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금일간이나 신금을 가진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나의 가치를 훼손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그런 것이고 신금의 가치가 그러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은 그 자체로 가치이고 뛰어난 상품이다 보니까 흠이 나면 안 되니까 주변의 상황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신금은 모체인 나무에서 이미 분리된 것이니까 더 이상의 훼손이나 가공이 불가합니다. 즉 더 이상의 모친의 보살핌이나
간섭이 불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신금일주 특성이 효자이건 효녀이건 효자 효녀가 아니건 이 모친의 말을 굉장히 잘 안 듣습니다. 즉 모친이 제시하는 방향과 이 가치관과 다소 동떨어지는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가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 신금은 이미 분리된 모습, 즉 완성된 과일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로 독립의 기운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령 혼자 일찍이 가정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품에서 멀리 떠나 지방이나 해외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오랜 감명을 해본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혹시 내 자녀가 신금일주라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떨어져 지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 발전에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친과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 가치 훼손이 일어나거나 이 관계 불안이 유발되기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신금 자체의 훼손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어정쩡하고 특별한 특징이 없고 엉성한 모습이 되어버려 원래 신금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독립의 기운이나 가치의 훼손은 결국 사주에서 화기운 관성이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기운인데 이 여성의 사주의 경우에는 이 화기운이 금의 가치, 즉 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하면 자칫 홀로 고독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주의 전체적인 명식을 판단해야 하지만 그만큼 신금은 더 이상 가공이나 훼손이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기운의 유무 그리고 화기운을 대적할 수 있는 수기운의 유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적으로도 특히 조직 생활을 하는 신금일간인 경우는 이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다 보니까 가령 상사가 내 윗사람이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강하게 되면 이 가치의 훼손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반드시 한계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자신만의 사업이나 자격이나 이 면허를 갖추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신금을 직업으로 쓰거나 혹은 신금일간인 분들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힘듭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이 바로 가치이고 돈이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이름값이죠. 네임밸류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혼자서라도 가치, 즉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격이나 면허를 쓰는 직종 혹은 수기운을 식상으로 쓰니까 가령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련된 입고 먹고 하는 일이나 수기운은 또 해외성 인자죠. 그리고 또 유통과 연관이 있으니까 해외와 관련된 일이나 유통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신금의 가위나 칼처럼 명확한 것을 따르다 보니까 가령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음식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디저트, 파티시에 같은 요식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나 금융처럼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업종, 정밀함을 요구하는 의료성 인자, 냉정함을 바탕으로 하는 이 법률계 등 이와 같은 직업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신금을 직업적으로 쓰거나 신금일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늘로부터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부여받은 운명적 암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금은 타 일간과 다르게 칼이나 가위처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즉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내가 직업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 직업적인 능력치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간과 다르게 이 섬세함과 세련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 정화가 우리 청간 정화 알죠? 청간 정화가 가령
인류가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면 이 신금은 외계인이 만들어낸 기술과 도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계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신금의 글자를 유심히 보면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우주비행 접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사주명리학에서도 이 십천간, 12지 중에서 하늘의 기운과 맞닿은 글자가 있습니다. 가령 천간의 간목이나 신금, 또 지지로는 묘목, 오화, 또 원숭이 신금처럼 말이죠. 이른바 촉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하늘의 기운, 의지력이 있다고 보니까 촉이 좀 좋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종교적인 색채로 드러나게 되는데 신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일이고 열매이며 계절적으로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떻죠? 과일상을 차려놓고 조상과 신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금은 이 종교와 소통하는 시기, 즉 종교 소통의 글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종교인에 준하는 직업이나 또 저처럼 이 사주나 역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업으로 봐도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금의 글자가 사주에 한두 개는 괜찮지만 만약 다수 이렇게 많이 포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발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령 사이비, 잡스러운 종교, 또 도술행위 등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령 사사로운 신앙 혹은 무당에게 이렇게 속아서 굿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꼭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금은 외계의 성분이라서 이 신통력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잘 속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언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신금이 있거나 신금일간인 여러분들께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에 이렇게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금일간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지금까지 다룬 타 일간과 다르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난해한 천간기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금이라는 성분은 무기입니다. 고로 신금일간은 자기만의 무기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입니다. 만약 신금을 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또 신금일간은 직업을 갖거나 혹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큰 틀에서는 이 자격이나 면허를 추구하는 일을 하고 또 작은 틀에서는 도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사주에 목, 이 재성이 있다면 칼이나 도구로 이 목을 재단하듯이 패션, 디자인, 의류 이런 분야, 또 임의용, 제빵, 제가, 또 악기를 다루는 직업 등이 유리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수기운의 환경인 해외성 인자나 유통업 등을 직업이나 사업적 아이템으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주에 화기운이 많다면 조직 생활 중 이 공공성인 인자, 화기운은 공공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통신 혹은 구분짓고 명확하게 분별하는 이 법률계 쪽 직업이나 칼 가위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이렇게 무기를 손에 쥔 직업, 의료성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천간 8번째 기호 신금은 이미 내 손에 유용한 무기가 손에 주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기를 직업적인 인자로 사용해야 내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무기가 결국 내 주변인들을 이렇게 잘라내게 되어 고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상대체라고 하죠. 이 업상대체의 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금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내 수중에 큰 돈을 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화, 이 양기운이죠. 양기운을 재와 관으로 쓰기 때문에 한순간에 허영이나 사치로 재물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무형적인 문서형 자산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매나 과실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씨앗을 상징하는 수기운, 이 무형의 존재만
남게 되는 이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세 번째는 과도한 예민함, 그리고 강박적인 면이 이렇게 일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신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경성 질병, 또 정신질환 등 예전에 비해 이 몇 배로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신금일간은 스스로의 분을 참지 못해 신금의 이 날카로운 칼날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반드시 수기운의 명상이나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시작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유연한 마음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자 신금일간은 이 아내에게 잔소리 혹은 간섭, 구속은 되도록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목재성은 우리가 금의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 싱글인데 아내를 구하려고 한다면 남자는 연하보다는 연상이 더 잘 맞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능력이 있고 또 활동적인 여자와 인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화가 재관이 되기 때문에 양기가 강한, 이 활동성이 강한 여자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 연하보다는 연상을 선택하시는 쪽이 훨씬 더 유용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여자 신금일간은 관성인 화기운보다 식상인 수기운을 더 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간보다 연한 암과 이렇게 인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상은 자식 같은 남자 혹은 아랫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주의 토가 강하거나 많으면 이 화가 약해지고 또 수기운이 미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자 보는 눈이 낮아지거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 자격, 면허, 특히 공부를 많이 한 남자가 좋습니다. 다만 병화일간 이런 남성을 보게 되면 신금의 고유의 가치의 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 천간합이 들어올 때 뭔가에 홀려서 결혼을 하고 후회를 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왠지 병화가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혹해서 마음을 빼앗겨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금의 고유한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판단력을 잃은 사랑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 빛을 잃거나 또 훼손하는 남성과는 이 거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자는 다소 성적 욕구가 강해서 외로움을 못 이겨 외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수는 애정사를 상징하는 기호인데 이 신금은 임수를 상간으로 쓰니 이렇게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성적 욕구가 임수를 부르게 되면 삶이 전쟁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금이 총이나 칼, 이와 같은 무기라면 임수는 전쟁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암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신금일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금 자체가 그만큼 성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금은 여성의 이 손거울과도 이 손거울이 있죠. 우리 조그마한 이 손거울과도 같은 것이니까 내 매력에 내가 빠지게 되고 또 이것이 내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애정사는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금일간은 혹시 신금을 직업으로 쓰시는 분은 프리랜서에 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직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혼자만의 독립된 형태의 일을 가져야 합니다. 신금은 이미 완성된 가치 있는 존재인데 많은 사람이 있는 조직 사회에서는 그 빛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더불어 조직 생활에도 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자격성이나 면허성 이를 젊은 나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신금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인생의 방향성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가실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태양과 충분한 수분과 영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일간과 다르게 이 신금은 태어난 환경과 계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신금은 화기운이 강해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가치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세운이나 대운에서 강한 화기운을 만날 때는 이 수기운이 중요하고, 반대로 추운 겨울날 태어났다면 가령 추골생이다. 그러면 화기운이 절실한 것처럼 이 조우의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천간기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걸어가는 대운이 이렇게 강한 화기운이 대운이라면 환경적 요인을 바꾸어 주거나 혹은 직업적으로 수기운과 관련된 직업이나 환경으로 전향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수기운과 관련한 직업성은 예전 천간 임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 뜨거운 토와 또 너무 차가운 숨은 기피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사주에 정화가 있다면 이 치열하게 자신을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지나치게 강한 이 정화나 화기운을 가진 사람과는 이 큰일을 도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열 번째는 신금일간은 을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을목을 단순히 십성인 편제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을목은 글자 새을처럼 이 새가 제잘제잘 거리는 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또 말에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일간이 을목일간이거나 또 내 사주에 을목이 있다면 이 신경감인, 또 까다로움, 또 예민성이 이 말 때문에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고 또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째는 여자는 신체적으로 간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는 나이가 들어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업무적으로 이 강한 체력을 쓰는 일들은 이 신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업종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가치를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이 정신적인 능력을 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12번째. 신금이 땅에 묻히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토에 금이 매금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는 너무 보수적인 남자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신금 자체가 화토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가장 사기를 잘 당하는 일간이고 또 잘 속는 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가치 혹은 빛을 흐리게 하는 사주 구성 인자가 많은 남자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여성은 반드시 이른 결혼은 좋지 않습니다. 이른 나이에 가치의 훼손이 일어나게 되면 삶이 공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으로 내가 우뚝 서고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혼인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3번째는 어머니와의 관계성에 따라 인생에 큰 기복이 있는 일간입니다. 특히 사주에 뜨거운 이 무토는 신금이 가장 싫어하니까 신금일간은 반드시 집안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이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면 이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독립과 고독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또한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호불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4번째는 고독하지만 그럴수록 내실에 치중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외롭거나 고독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외양에 치중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이 허하니까 자꾸만 사치와 낭비를 통해 이렇게 부족한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금은 이미 완성된 상품이자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화기운의 화려함을 더하게 되면 스스로 고독을 사게 됩니다. 한마디로 허영심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수록 내실에 힘쓰고 또 수기운을 따라서 정신의 외로움을 채워야 이 문제가 없습니다. 15번째는 수기운을 활용해라 입니다. 내 사주에 수기운이 없다고 하여도 이 수기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활용해야 합니다. 수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초적인 힘이고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금에게 있어서 이 수기운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토 기운으로부터 이 방어력을 갖게 해주는 기운이고, 또 신금의 가치를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기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내가 사는 곳이 가령 섬이나 항구 도시인지, 또 환경적으로 해외성 인자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신금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수기운 자체가 신금일간에게 식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과 관련해서 다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기운을 활용해야 좋습니다. 식상은 의식주의 활동성을 열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일간이나 신금을 중요하게 쓰는 사주 명식은 이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기운에 관련된 최근 영상 중에 임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수냐 임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선 신금일간에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이 지구상의 수기운이 약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자신의 사주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간의 8번째 기호 신금, 여러분들의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신금은 결실의 계절이니 분명 주변에 활용할 자원이 많은 글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치는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져야 이 진정한 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환경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농부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듯이 자신의 역량과 그릇을 키워 나아간다면 분명 신금은 이 보석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이 숙명론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 학문이고 실용 학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신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신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주인 도쿄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